진술 회유 사건, 회유 의혹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 제2차 종합특검. 이제 특검은 권창녕이고 특검보가 권영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권영빈, 이 특검보, 이 사람이 이제 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그래서 브리핑 같은 것을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알고 보니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방용철 저 부회장 두 사람의 변호를 모두 맡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변호사 반대쪽이 누가 앉죠? 검사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면 이화영, 방용철이면 방용철, 이 변호사를 했던 권영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재판 때는 반대쪽에 검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민주당하고 국정투기를 등에 업고 특별검사가 되어서 특별검사, 특검포 2인자죠. 돼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그 의뢰인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혐의를 결론처럼 딱 내려놓고 그걸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 권영빈 이 사람은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박용철의 업무상 배임 사건,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권영빈 변호사가 역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특검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가? 공수교대를 해서 당시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검사는 재판 때는 말이죠. 재판 때는 검사가 공격적인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제 방어를 했다면, 지금 이 특검의 검사가 된 그 변호사가 마치 공격과 수비가 교대된 것처럼 이제 이 특검의 검사인 과거의 변호사 권영빈이 이제 공격을 해대고, 그 당시에 이 박상용 검사 이런 사람들이 수비를 하게 되는, 공수교대를 한 다음에 검사를 수비하는 건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로써 이제 이화영 씨와 권영빈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가 됐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영빈 특검보를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화영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가 됐다면, 권영빈이 됐다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권영빈 이 사람은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여기에 여성 특검보가 하나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 작년에 타계한 그 원로 여배우, 레전드, 전설이 된 그 김지미 그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김지미 특검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민변 사무차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올 것이냐. 국정조사 이 특위
그리고 이 특검 조사에 나오게 될 것이냐. 뭐라고 대답했느냐.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민재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뼈를 때리는 듯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하나가 있는데 오늘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 뼈 때리는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자, 돈을 줬다는 사람, 돈을 줬느니 안 줬느니 막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하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사람은 북쪽의 북한 공작원인데 리오남인데 아니 정당한 국정조사가 되려면 뭐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그 리오남을 증인으로 부르든 뭐 피고인으로 부르든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주고받던데 한쪽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칼럼이 시원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뇌물 사건에서는 돈 받은 쪽 진술도 관건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일 없고 보수 검찰의 모략극이다. 어느 쪽이든 이런 선전선동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전례 없는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있었다. 언제 있었느냐? 지금부터 15년 전인 2021년 당시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정상회담 추진이 깨져버리자 남측이 돈 봉투를 주려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돈 봉투를 쳐 던지자 얼굴이 벌게져 안전부절 못했다라고까지 했다. 그때 실명이 누구냐 그러면 찾아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1처장 김태효, 이 실명이 거론됐었다는 거예요. 북한 쪽에 의해서. 사실 진위 여부는 우리는 모르죠. 북한이 공작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 팀장이었던 홍창화가 뭐 그 돈을 다시 주워 담아 가더라 라는 말까지 해버린 겁니다. 북한 쪽에서.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여기 칼럼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리하면 어떤 공작도 벌이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여기 핵심 민주당 폭주대로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혐의 이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북한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누구 재판? 이화영은 재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7년 8개월 다 끝난 누구 재판? 이재명 재판.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북한이 무슨 공작을 해도 우리 사법부인 법원이 그런 확인이 안 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방어벽을 칠 수가 있다. 그런데 공소를 취소해서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치권이 북한의 주장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북한 입이 만든 편평지 풍파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덮칠 수가 있다.
그런 엉뚱한 것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